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나를 만드는 시간 2부, 2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쓴 시중에는 없어요. 제가 쓴 책의 내용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저의 의견을 보태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내가 믿는 관점이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준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관습, 부모님의 성향, 자라 나온 환경,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고 방식이나 신념들이 대부분이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주어진 틀에 나를 맞추었을 뿐이다. 단지 편하다는 이유로 그리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은 땅과 같다. 그 안에 무엇을 심든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저 들어온 대로 받아들이고 키울 뿐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단지 습관적으로 많이 주고받은 감정, 많이 한 생각, 많이 한 행동만을 키울 뿐이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 우리 삶을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 신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삶을 조종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참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은 그래요, 여러분들. 책을 읽기 전에는 사람이,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지금의 이러한 세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다? 우리 인간이다. 그쵸? 또 거기에다 지금은 어때요? AI 로봇도 만들고 굉장히 나날이 문명이 진화되고 있잖아요. 누구 덕분에? 맞아요. 우리 인간들의, 인간들 덕분에. 그래서 저도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인간이 대단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이게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제 느낌은 솔직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인간도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의식,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의식, 생각을 할 수 있다와 없다라는 건 대부분 알아요. 하지만 또 그 차이가 동물과 인간의 나누는 기준이 그것도 맞고요.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에 앞서서 우리의 습관, 무의식이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과 다른 아주 대단한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 생각하는 능력을 써보기도 전에 어떻게 우리 삶을 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는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 삶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있는, 맞아요. 조종이 맞는 것 같아요. 신념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념이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찾으면 나올 거예요. 딱 하나예요. 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 그럼 여러분, 내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판단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신념을 어떻게 해요? 의심한다, 안 의심한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100% 믿고 그 신념이, 그 믿음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는 생각을 우리가 신념이라고 해요. 그런 것이 우리가 믿는 신념이,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 좀 봐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게 있나 싶죠. 저도 책을 읽기 전에는 신념이나 관념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뭐가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뭔 차이야? 그런데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식하기도 전에 어떻게 우리 무의식이 먼저 반응을 한다고 하고, 우리 무의식이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행동을 다 이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무의식을 또 이끄는 게 뭐다? 신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하는, 정말 이것이 사실이고 이게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많이 널려 있는 거. 그렇죠? 쉽게 그거죠.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 좋은 공부 잘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 10년 전까지는 진짜 이게 절대로 틀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어때? 지금 젊은 사람들, 공부를 못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생겨나고 있다, 없다? 있지요. 최근에 제가 여기 기사 검색을 해도 영리치, 코인 투자해서 영리치 된 사람들, 공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서 서울에 집을 많이 산다고 하지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옛날에 믿던 공부를 잘해야지 성공한다? 그 믿음이 깨졌다, 안 깨졌다? 깨진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만 믿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 열심히 했는데 다 성공했나요?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1등, 2등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내가 만족이 안 돼.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 있다, 없다. 있지요.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했어. 내가 다 잘 살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감정이 생겨요? 배신당한 감정도 생기고, 또 어떤 감정이 들어요? 내가 바보 같다는 감정이 들고, 이게 신념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올바르지 않은 신념이 무서운 이유가 나를 자기 비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내가 세상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1등, 2등을 찍었는데 내 삶이 행복하지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자기 비판이 되지요. 자기 비판으로 끝나나요? 그 비판이 되면 그 비판적인 감정이 어떻게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드시오. 바로 이게 잘못된 믿음을 하나 내 삶의 기준으로 만들면 정말 내 삶이 훅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아니죠. 나도 누구한테, 내 부모한테, 아니면 내 선배한테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그게 아닐 거라는 의심을 전혀 하지 못한 거야. 또 매일매일 들으니까 어떻게 무의식에 어떻게 해요? 각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신념이라는 게 그 나라에, 그 문화에 퍼져 있는
잘못된 신념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무의식의 작동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나라, 그 문화, 내 가족의 매일 일상적으로 얘기되어져 있는 믿음, 그런 것들은요, 나도 모르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은 이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를, 진실인지를 따지지 않아요. 나의 무의식은, 잠재의식은 어떻게 입력을 해요? 많이 들은 거, 많이 본 거. 그게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이 자기가 이 몸 안에 각인하는 순서가 바로 그거야. 많이 들었던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신념이 우리의 인생을 훅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씨앗이 될 수 있어요. 불행의 씨앗이. 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응? 그런 거 있죠. 어른들 말은 들어야 한다. 이런 믿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님이 너 안 돼. 이 대학 가야 돼. 그리고 또 여기서 이거 전공해야 돼. 나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른들 말 들어야 하고, 연장자가 한 거에 대해서 토시를 달면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유교 사상에 의해서 계속 세뇌가 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따르고 싶지는 않지만, 따르고 그래 그때 우리가 가끔 그런 건 있어요. 우리 의식이 아니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서도 잠재의식적으로 무의식이 더 힘이 강하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생각을 눌러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갔어요.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삶이 어때? 재미있다, 재미없다, 재미없어. 어?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쵸? 그 또한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 삐뚤어진 대로 살다 보니 내 삶에 만족이 온다, 안 온다? 안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신념이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신념을 따른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계발서나 심리학이나 뇌과학 책을 읽기 전에는 신념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가치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고 나니 우리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왜요? 무의식적인 작동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이끄는 그 신념, 무의식의 그 바닥에는 굉장히 우리가 믿는, 진짜 사실이라고 믿는 신념들이 바탕에 깔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지금도 사실은 뭐 자기의 얘기를 부모한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지요. 왜? 우리나라는 부모와 자식은 동급이다 아니다, 동급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나뉘어진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처럼, 자식도 거기에 배반되는 행동을 하면 불효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매료되는 세상에서 사실 쉽지는 않지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자기 삶을 사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까지는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20대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대까지 생겼던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내 탓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어진 사회 탓.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우리가 가정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환경 탓이지 환경으로 인해 내가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줬다면 그거는 어디까지? 딱 20살까지지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거 선택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왜? 우리의 무의식들은 사실은 어렸을 때 형성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과학 책에서는 20대부터라도 자기가 어떤 신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근데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신념도 있지만 각 가정마다 있는 신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응? 저희 집에서는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어? 여자 팔자는 디웅박 팔자다. 여자 팔자는 남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저는 저도 우리나라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저도 여러분들보다는 더 빨리 산 세대로서 어찌 보면 옛날에 그 유교적인 사상이 더 많이 남아있을 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읽고 저의 성장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진짜로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날뛰어도 사실 내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잡아도 내가 아무리 책에서 읽은 대로 하려고 해도 매일 만나는 남편이 나랑 다르면 나랑 다르면 그 안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바꾸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왜? 24시간 365일 일하는 시간 빼고서는 계속 붙어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어쨌든 집집마다의 나름의 가지고 있는 신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이 신념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그건 내가, 내가 내 삶의 기준으로 내가 만든 게 아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신념이 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신념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대에서는 맞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용한 뭐 커피숍 같은 데 말고요. 혼자서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곳에 하루 말고 이거는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틈남을 때로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혼자 있는 공간에서 내 행동에 아니면 내 생각에 판단 기준 아주 옳다고 믿는 이거는 진짜라고 믿는 신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이게 진짜로 내가 들인 신념인지 아니면 어, 나도 어른에서 받은 그런 신념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응? 그 신념들이 지금 현재 시점하고 맞는지도요. 저는, 결혼해서도 한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것도 부모님한테 받은 거겠지요. 남자는 돈을 잘 벌어야 되고, 한 가족의, 한 가족의 책임자로서 그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가족이 잘 살고 못 살고, 잘 먹고 못 먹고는 가장한테 달렸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남편이 그렇게 많이 벌어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에 대한
신뢰가 진짜 성격은 좋아. 뭐 성격은 지금은 안 좋지만 옛날에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고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판단에 제 무의식적 판단에는 애기 아빠의 그 월급 명세서 그 돈의 액수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애기 아빠가 조금 못 벌 때는요. 조금 불만이 많았죠. 그리고 한동안 결혼 생활에서 한 10년까지는 애기 아빠 탓을 많이 했어요. 딴 사람들, 딴 가정하고 비교했을 때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불편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인간도 그렇잖아. 생존 본능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생존 본능이 저는요, 여자보다 남자가 당연히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남자 중에서도 강한 남자가 있고, 약한 남자가 있고, 여자 중에서도 생존 본능이 강한 여자가 있고, 약한 여자가 있고. 근데 우리는 애기 아빠도 생존 본능이 약한 남자였고, 저도 생존 본능이 약한 여자였고, 이렇게 만난 걸 생각을 못하고, 저는 애기 아빠 생존 본능이 없는 것만 탓을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생존 본능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애기 아빠는 저를 탓한 적은 없어요. 제가 돈을 잘 벌어오고 못 벌어오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저는 애기 아빠한테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우리 집의 가정의 경제를 모든 거를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저도 옛날에 제가 믿던 그 믿음들 때문에 10년 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내가 남편의 생존력이 조금 없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애 아빠도 생존 본능이 강한 여자를 만났으면 좀 지금보다 잘 살았겠죠. 그렇죠? 근데 애기 아빠는 제 탓을 안 하고 저는 애기 아빠 탓을 한 거야. 굉장히 불합리한 태도지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번 생은 망했다. 왜요? 우리 애기 아빠도 생존 본능이었고, 저도 생존 본능이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가 웃는 이유는 저는 책을 읽고 그 생존 본능을 뛰어넘는 그런, 뭐 아주 풍성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이 저한테 뭐 은인이에요, 사실은. 그건 나중에 풀 수 있을 때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념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어? 있습니다. 아, 그쵸.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념이 있다면은 내가 왜 이걸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을까? 다시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념을 조용히 써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는 자신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당연하다고 믿고 내 행동에,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지금까지 생활해서 왔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신념이 내 삶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준 거는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근데 나쁜 영향을 준 신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신념, 모르지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읽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 신념이라는 것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지식선 아니면 여지껏 내가 믿던 신념들이에요. 다른 신념이 들어와야 돼요. 다른 신념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읽고 내가 그 생각에 내가 깊이 동요를
울림을 받아야지 그 생각이, 그 신념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책에 많은 것들이, 많은 내용이 있어도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잖아요. 내가 책을 읽다가, 진짜 어떤 구절, 사람마다 자기한테 끌리는 구절이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신념으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 신념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책을 읽다가 우연히 내 마음과 통해서 온 신념이니까 훨씬 더 내 삶에 들이기가 거부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진짜 진짜 중요해요. 많이도 말고 내 삶에서 진짜로 내 삶에 안 좋은 신념, 내 삶에 안 좋은 영향을 준 신념이 뭔지를 찾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신념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 곰곰하게 글로 써보세요. 글로 쓰면 한 번 더 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드리고 싶은 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드리고 싶은 신념, 생각이 안 날 때는 독서. 독서하기가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닮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 말, 그런 것들을 문장으로 써보고, 이렇게 하자. 그걸 신념으로 만들면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신념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얘기할 때 기준이 되는 거,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 여러분들 기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준으로 삼으면 그건 딱 신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한 단어지만, 한 문장이지만.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신념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있다가 사실은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어떻게 내 삶, 여러분들 이 삶도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만 다시 태어나는 건 지금의 삶하고 또 다른 삶이지요. 똑같은 삶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지금부터 제 유튜브 강의를 그전에는 몰랐다면 이 유튜브 강의를 들은 지금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된 신념이 뭐가 있는지,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신념이 어떤 나쁜 영향을 끼쳤는지를 여러분들이 글로 쓰고 다시 한번 지각하고 내 머릿속에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시뮬레이션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거 믿지 말아야지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의식으로 지각하고 의식으로 는다는 건 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처음서부터 항상 얘기하죠. 크게 바꿀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믿는 신념이 뭔지, 잘못된 신념이 뭔지를 자각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그 자각을 머릿속, 의식에 넣는 것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어, 진짜 많이 반응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음?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 이것처럼 재미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 길에 같이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선 사람으로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내용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당신이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를요.